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많은 대표님들 대부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동산이 개인 소유도 있고 또 법인 소유도 있는데 법인 소유야 어떤 가업승계를 통해서 증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증여를 해야 될지 또 부담부 증여하는 건 어떨지 일단 팔면 현금으로 증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데 그 절세 전략과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세 이상 되신 부모님 내지는 어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 부모님이 과도하게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증여를 하셔야 될지 양도를 하셔야 될지 물론 이제 양도라는 건 자녀한테 양도하는 겁니다. 그냥 부담부 증여로 넘겨줄지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어떤 게 가장 유리한지 절세 효과가 큰지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물건의 종류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지 또 봐야 되고요. 또 전체적인 평가 금액, 부동산 총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또 부모님의 연세, 또 그 받아갈 자녀의 나이 또 중요하고요. 또 자녀가 어떤 세부담을 할 수 있는 자산은 좀 있으신지, 또 과거에 사전에 혹시 증여해 놓으신 게 혹시 있는지, 또 자녀가 이제 여러분 계신 경우에 아무래도 유리분 걱정이 되시잖아요. 아무래도 분쟁이 있으면 어떡하나, 자녀들 간에 싸우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도 걱정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고 절세 설계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적합한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6월 1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그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그다음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의 주택수 포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법인주택에 대한 그 과세 강화, 그다음에 취득세 인상, 종부세 인상 이런 것 여러 가지로 주택에 대한 그 과세 요건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상가냐 임대 주고 있는 빌딩이 있다면 그 임대 사업자도 있으실 텐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나대지인지 임야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제조업이 있다면 공장 부지라든지 창고 용지 이런 그 물건들의 종류에 따라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평가 금액의 총액도 중요한 저희들의 그 고려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가 있으신지, 그 다음에 증여세 적용 세율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많다면 어떻게 단계별로 증여를 할 것인지, 또 증여세 부담 때문에 전체를 다 증여를 못한다면 일부 상속을 대비해서 얼마나 지분을 남겨놓을 것인지, 또 증여면 증여대로, 상속이면 상속대로 자녀분들이 사실 그 세금을 납부할 재원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부동산 평가 총액 평가 금액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의 나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재환 마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으신지, 그래서 부모님의 연세가 뭐 80이 넘으셨거나 이럴 경우에 사실 자녀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그렇고 세대 분리는 뭐 주택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부모와 자녀의 나이가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그 경과 기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행 계획을 몇 년에 걸쳐서 세울지, 예를 들어서 뭐 10년 단위로 할지 아니면은 좀 조급하다면은 단기간에 어떻게 실행을 할지 이런 것들이 부모님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택이 많으신 경우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세대 분리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신데 그런 경우에 세대 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재원 마련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안 그러면 사실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단계별로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자녀의 나이를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치하면 분쟁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자산이 많으신 경우에 자녀들 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설계는 꼭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분쟁 방지를 위한 설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 꼭 그 마음도 균등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자녀한테 마음에 더 쓰인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을 좀 더 나눠줘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부모님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까지 담아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반드시 사전에 분쟁 방지를 위한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부모님 중에 일부는 내 사전에 증여는 없다, 나는 끝까지 가져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사실 이제 좀 무모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땀과 열정으로 이룬 소중한 자산인데, 그게 자녀들한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면 그건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또 대략 그냥 주변에 아는 지인의 그 조언만 듣고 엉성하게 실행하시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부동산 법인의 지분을 30%를 자녀한테 넘겨주면서 세무사한테 30%만 나눠줘라 이렇게 했더니, 세무사가 말 그대로 30%만 나눠줬다고 합니다. 중에서 신고도 안 하시고 재산 가치가 한 150억 정도 되는데 3분의 1이면 거의 5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무신고로 추징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셨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엉성하게 실행하시지 마라. 꼭 작은 돈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절세 전략을 세우는데 다음에 하지, 천천히 하지,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라는 건 사실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전략적으로 잘 안전하게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증여할지, 양도할지, 아니면 부담부 증여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임스 컨설팅에 의뢰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모님들의 부동산을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평가 요인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또 절세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을 찾아서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